우리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런 광고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한 채로 숨을 거둔 거북이. 기후변화와 인간들의 개발로 점점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 지구를 점점 뜨겁게 하는 탄소 배출. 이런 광고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으며 무언가 행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정말 우리 인류는 지구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 우리는 기꺼이 환경을 위해 지금의 삶을 포기해야 할까? 인류의 번영과 환경보호는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지금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 우리는 현재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과 같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좋고 싸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모양, 탄성, 경도, 색깔, 광택 등을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고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값을 삽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성과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플라스틱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값싸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떨까요?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 인류는 바다거북의 껍질, 코끼리의 상아, 고래의 수염과 기름으로 각종 생필품과 보석, 사치품들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재료들을 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남획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렸던 이 동물들은 플라스틱이 그들을 대체한 덕분에 다시 적정 수준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죠. 결국 플라스틱이 인간의 남획으로부터 인간을 위해 희생되었던 동물들을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동물들의 개체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일까요? 안타깝게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직까지 몰래몰래 행해지고 있는 인간들의 불법 포획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 이야기하는 그 광고는 플라스틱을 삼키고 아파하는 거북이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불법으로 동물을 잡아들이는 인력군들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가의 문제이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행히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통념과는 달리 햇빛에 반응해 자연 분해된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은 지지난 세기 플라스틱이 동물들을 구했던 것처럼 지구와 생명을 위한 기술의 발전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곧 인류와 지구 환경에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지 탄소 배출 때문일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올바른 방향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산업혁명이란 대전환을 통해 지금의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은 무엇보다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했던 석탄을 산업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바이오매스 연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효율의 에너지를 통해 기계를 돌리고 기계가 만들어낸 폭발적인 생산성을 바탕으로 무역을 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환경오염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인류의 탄소 배출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탄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인데, 천연가스나 원자력은 석탄보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이는 천연가스나 원자력이 석탄에 비해 탄소 배출은 적으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즉, 인류는 바이오매스,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의 단계를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탄소 배출을 꾸준히 줄여온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은 이미 산업 발전을 끝마치고 이런 단계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낸 국가들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 배출을 제한한다면 이미 에너지 전환을 이룬 국가들은 타격이 적지만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나라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이미 몇십 년 동안 걸어온 길인데 말이죠. 저개발 국가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아직 수억 명의 인구가 밥과 난방을 할 때 나무를 쓰는데 나무를 태워 나오는 탄소는 친환경, 착한 탄소인가요? 이런 이유로 콩고와 같은 국가는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우리나라 대전 정도의 도시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과 비슷합니다. 이런 국가들을 계속 저개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환경과 사람을 위하는 일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선진국 출신 환경운동가가 찾아와 지구를 위해 전기 대신 친환경 페트병 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천장에 저런 물건을 매달아 놓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일부 환경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지상보다 높은 게 문제라면 네덜란드는 진작에 사라져야 했을 나라일 겁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큰 산불은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옛날보다 산림의 면적이 크게 늘어났고 옛날엔 살지 않았던 깊은 산속에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돼버린 영향이 큽니다. 허리케인과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횟수가 증가했을지는 몰라도 피해 규모는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류는 경제발전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가난한 나라일수록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칫거리인 줄만 알았던 대기 중의 높은 탄소 농도는 한편으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최근 식량 생산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개발된 탄소 포집 기술은 이미 배출된 탄소를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탄소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탄소 농도 때문에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닌 배출된 탄소를 수거하는 발상의 전환과 그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또다시 환경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죠. 이처럼 탄소 농도와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가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할 객관적인 현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저주는 아닌 것입니다.